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6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총 10개의 경주가 시행이 되고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 일단은 뭐 혼전도는 높긴 합니다만 거의 뭐 대부분 인기 마필 내에서 끝날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에서 이 마필 간의 능력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이제 편성 대비 어떤 마필을 과연 믿고 갈 것인가, 어떤 마필이 과연 연말에 월말에 과연 승부 의지가 가장 강하게 걸려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제가 준비된 승부 경주, 오늘 최고의 메인은 3경주 9경주입니다. 정말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걸렸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3경주 9경주가 오늘 최고의 메인 승부처가 됐고요. 전반부에 2경주 승부, 8경주 10경주까지 이렇게 승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경주 3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승부처입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서 됐고요. 2세 마필 역시 뭐 루키 원경주입니다. 거의 뭐 강공은 필연이고 최근 대비 제가 신예 마필 편성에서는 가장 센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레이서 됐고요.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발이 8번 피닉스 서브와 7번 터치참입니다. 피닉스 서브 같은 경우는 직전에 아쉽게도 3위에 그치긴 했는데 선행전개를 펼치고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직전 경주의 편성이 어마무시하게 강했던 레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6등급 치고도 상당히 강편성이었고요. 따라서 이제 뭐 아쉽게 3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이마필은 뭐 플러스 알파가 있죠. 실전 경험을 했다라는 점과 뭐 이마필의 잠재력은 이미 주행사 때 충분히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한 강자들과의 경험도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인기 마필 중에서 일단은 8번 피닉스 서버 이 마필을 저는 가장 세게 인정합니다. 이렇게 또 힘을 실어 드린다라면은 직전에는 훈련 강도가 이렇게 뭐 강했던 그런 레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준비 과정 자체가 조금은 미흡했다라는 판단이 들고 최근에는 파인기도 없고요. 직전 대비 훈련 강도를 대폭 높였죠. 그래서 제가 1경주에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발이 8번 피닉스 서버입니다. 이 마필을 주목을 하고요. 7번 터치참도 만만치 않네요. 이 마필 초반의 순발력 스피드 또는 신예 마필의 가장 중요한 주행 자세라든가 뒷심의 완성도 거의 합격점입니다. 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충분히 데뷔 전부터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 기대치가 있습니다. 7번 터치참 이용경주 저는 강하게 인정합니다. 7번 마필. 다만 이제 변수가 있다면 이혁기수가 터치참의 훈련, 그러니까는 주행사를 치렀는데 합격을 했죠. 근데 이번 경주에 이혁기수의 선택은 9번 에이펙스라는 마필입니다. 에이펙스. 물론 이제 제가 장추혁 기수를 저평가한 건 아니지만 이혁기수가 훈련을 정말 공을 들였습니다. 전담을 하면서 공을 들였고요. 그런데 이번 경주에 이혁기수의 선택은 9번 에이펙스다. 주행사를 모두 다 합격을 시켰던 이혁기수. 훈련도 동일하게 이번 경주를 앞두고 준비를 했지만 정작 타고 있는 마필은 9번 쪽이기 때문에 4번, 그러니까 7번 마필이 능력은 좋긴 합니다만 9번 에이펙스라는 마필도 기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뭐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복귀창에서 제가 자력이 가능하다, 6등급에서는 자력이 가능한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이다 라고 매겨놨던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능력은 7번 마필이 만만치는 않은데 뭐 인기 마필이죠. 저는 의지를 놓고 본다면 역시 9번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겠습니다. 9번 에이펙스. 이외의 마필은 11번 밀리언 파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상당히 좋고요. 뒷심의 경쟁력이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5번 파인데이라는 마필. 이 마필이 여러분들 덩치형 마필인데 일반적인 이제 500kg가 넘어가는 이런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둔하기 마련이죠. 정말 명마가 아니라면 좀 둔하기 마련이고 순발력 스피드에서 약점을 보이기 마련인데 이 마필은 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는 덩치형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순발력과 스피드가 상당히 좋고요. 플러스 알파로 뒷심의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뭐 필히 주목할 마필은 5번 파인데이. 이 마필도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 편성이 대혼전입니다. 물론 이제 2회 맞빌들 중에서 이제 6번 골든 플랑이라든가 외곽의 12번 걸작 투어도 나름대로 가능권인데 다 안고 갈 수는 없죠. 압축을 해야 됩니다. 압축에 본다면 부동의 축은 8번입니다. 이거는 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8번 피닉스 서브라는 맞비를 강축을 해서 노림수는 9번입니다. 분명히 능력되는 맞비입니다. 제가 뭐 단순하게 이혁 기수가 훈련을 전담을 했는데 이 마필을 타서 이 마필을 노리는 게 아니라 능력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림수는 9번 에이펙스가 되고요. 뭐 안고 갈 여지가 있는 마필들은 11번 밀리언 파티, 7번 터치참, 여기에 5번 파인데이 정도가 가능권입니다. 항상 이런 경주는 충마 선정과 주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마필 8번 피닉스 서브, 9번 에이펙스 이 대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여러분께 제가 강력하게 이번에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주민의 저에 따른 첫 번째 승부처고 물론 이제 전반에 3경주가 있고 메인이긴 한데 이번 2경주 제가 승부 적중을 하고 돌아옵니다. 2경주 현재 이 끼를 주도하는 마필은 2뒤의 마필입니다. 9번 시크릿 플레이, 여기에 6번 파워풀 화성. 파워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달이었죠.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1200m 레이스를 1분 14초 8에 끊었고 종반의 뒷심력도 상당히 좋던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직전 경주는 이 마필은 너무 무리했던 외곽 전개였죠. 와, 어떻게 저렇게 탈까? 물론 이제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있었고 이 마필이 초반에 아주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저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아쉬움이 크게 남았던 경주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번 경주는 좀 볼 마필이 많습니다. 제가 3두의 마필 넘게 보여드리는데 다 내용이 있는 마필들이죠. 파워풀 화성 같은 경우에는 11번 게이트였습니다. 역시 뭐 초반이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내측으로 오히려 외곽을 좀 포기를 하고 내측으로 진입을 한 다음에 참고 왔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이 마필이 뒷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너무 외곽을 탔습니다. 나는 꼭 외곽을 고집을 하면서 계속 외곽 전개를 펼쳤고요. 이 마필이죠. 기본적인 스피드는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계속 경주 마필과 싸우죠. 사이가는 마필은 아닌데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엄청나게 외곽 무리하게 돌고 또 외곽 크게 돌고 종반의 걸음은 끈끈했습니다. 이 마필이 능력이 없는 마필이라면 이 정도의 전개라면 종반의 걸음이 쓰게 마련인데 걸음은 쓰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걸음은 좋았다. 그러나 전개가 아쉬웠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 저는 솔직히 9번 시크릿 플레이라는 마필한테 직전에 좀 실망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마필이 종반의 걸음이 너무 좋습니다.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고요. 이때는 포화주긴 했지만은 지원 F 타임이 11초대입니다. 거의 뭐 이 타임이라면 외곽에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내측이었죠. 거의 뭐 날라 들어오는 듯한 그런 추입력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1200m 레이스의 양호한 주로라면 이건 해볼 만하다. 물론 이제 편성은 강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마필에 대한 능력에 믿음이 있었는데 분명히 4코나 돌고 종반까지는 승부가 되는 여건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이 마필이 또 초반에 또 힘을 좀 쓰다 보니까 8월 달에 보여줬던 그런 뒷심에서는 좀 미흡했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쁘진 않았는데 정작 이제 입상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우승과 준우승을 누리기에는 조금은 걸음이 부족했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9번이었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뺀다는 게 아니라 그런 좀 리스크가 좀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세게 봤던 마필이고요. 제가 승부로 주목할 마필 필이 염두에 두는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11번 리거라는 마필. 저는 이 마필이 데뷔전 또는 두 번째 경주 부진하긴 했었고요. 2개월 만에 텀을 두면 수출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주행사 때 5월 20일 날 이 주행사 때 걸음을 딱 지켜보면서 이 마필은 상당히 능력이 있다. 추입력 발휘에 강점 있는 마필이다. 기록은 중요치 않습니다. 전혀 중요치 않고 주행 자세라든가 기본기라든가 뒷심의 완성도라든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었던 그런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주 이 마필 한번 경주를 봐야 되는데 너무 마찬가지로 이제 파워풀 화성이라는 마필과 비교가 되는 게 너무 아쉬운 전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걸음 자체는 정작 어마무시하게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10번 게이트였습니다.
이때도 뭐 출전주가 좀 길었었기 때문에 의지가 좀 강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출발과 동시에 약간의 사행기였죠. 사행기미로 보이면서 외곽을 좀 많이 거리 손실을 좀 봤고요. 이전에는 이마필이 스피드가 그렇게 뭐 위력적인 모습은 아니었는데 올라옵니다. 그냥 큰 추진 없이 올라왔다는 점은 이마필이 이제 스피드도 많이 향상이 됐고, 여기서 이제 볼 부분은 종말의 뒷심입니다. 계속 외곽을 돌고 크게 추진이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추진이 없었는데 자리를 딱 잡고 나서부터 이제 추진을 하는데 탄력이 좋습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외곽을 돈마필로 보겠습니까? 출발과 동시에 사행 그리고 외곽 전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탄력감이다. 이번 경기는 1200m 레이스입니다. 이 편성의 특징은 앞선의 선행 강자가 없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추입대기로 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대치가 있겠고, 최근 대비 출전 중에 가장 안정된 6주 만의 출전, 질병력 아주 깨끗합니다. 필히 주목할 마필 이마필 여러분들, 데뷔전을 제외하고서는 최근에 습보 조교가 없습니다. 지구력 보강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요. 출발 연습까지 딱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번 경주 준비하고 나온 마필이 바로 11번 리거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강하게 주목할 마필은 11번 마필이고, 또 한 두의 보병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3번 레몬 블레드라는 마필. 제가 서대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선행용 마필 없다, 선행 강자가 없는 편성이다. 레몬 블레이드가 그동안에 2번의 실전경이 있는 마필인데 단 한 번도 장점을 살리지 않았던 그런 경주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왜 선행용 마필이냐? 주임섭 때 레몬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5번 게이트였죠. 빠릅니다. 이 마필이 상당히 빠르고요. 게이트 이탈도 빠르고 파란색 모자이죠. 그냥 잡고 안쪽으로 보는데 그냥 널널하게 그냥 앞선의 경합을 펼칩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레몬 블레이드의 최고의 장점은 선행력이다. 선행력인데 아직까지는 이마필이 단 한 번의 선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훈련을 봐야 되는 게, 최근 대비 이마필이 훈련 강도를 대폭 높였고요. 역시 출발 연습을 시행했고, 내측 게이트의 이점에 전반적으로 파워풀화성이라든가 시크릿 플레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또는 리거라는 마필 같은 경우가 다 추입성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행을 쏘면 그대로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3번 레몬 블레이드라는 마필도 주목할 그런 전력입니다. 선행을 보는 겁니다. 정리해본다면 일단은 저는 노림수는 2뒤의 마필입니다. 3번 레몬 블레이드냐, 11번 리거라이냐. 준비 과정은 일단은 11번이 워낙 좋습니다. 골조는 11번을 저는 중심으로 해서 3번, 여기에 6번 마필, 9번 마필, 글쎄요 뭐 7번 정도도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인데, 제가 충만은 현재 11번에 많이 기울였긴 합니다만 앞선의 1경주라든가 주말에 또 비예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과연 3번을 과감하게 놓고 때릴 것인가, 아니면 11번을 축으로 해서 3번, 6번, 9번을 공략할 것인가, 이에 따른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회는 줘줬고요. 이경주의 주목할 마필 바로 11번 리거라이, 3번 레몬 블레이드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700m 레이서 되고요. 하위 등급의 중장거리형 경주고, 자, 저의 누림수가 정말 확실한 경주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오픈을 하겠는데 강력하게 이번 경주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메인입니다. 오늘 3경주 9경주 A급 승부처고 3경주 승부 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경주의 먼저 특징을 한번 본다면은 레이스가 빠르지는 않죠. 현재 뭐 인기로 보이는 마필이 3번 해피 나이스, 초반에 S1F 타임이 물론 1700m 레이스긴 합니다만 14초, 그렇게 뭐 빠른 선행형 마필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선입 전개가 기대가 되고, 물론 이제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기습으로 나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노리는 마필이 이번에 선행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3번 해피 나이스는 또 그런 마필이고요. 11번 마이공주라는 마필, 뭐 그저 그렇습니다. 직전에 그나마 이제 1400m 레이스를 1분 29초대 뛰었기 때문에 그나마 나름대로 가능성은 있는 마필. 뭐 객관적인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앞서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11번 마필.
자, 이게 이 한이라는 마필이 팔릴 정도의 그런 여건이라면은 자, 이거는 무조건 승부 들어가야 되죠. 물론 이제 한이라는 마필도 최근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여러 개 분명히 남았었고요. 추입마입니다.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 직전 경주에는 약간의 초반에 늦발, 뭐 약간이 아니죠. 많이 늦발이었고, 그리고 내측 최적의 전개긴 했습니다만 종반에 승부가 안 되다 보니까는 추진이 그렇게 뭐 강했던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 마필은 저로서는 좀 힘을 실어드립니다. 왜냐면은 출발 연습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고요. 최근 대비 훈련 강도가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그러니까는 뒤에 3이라는 숫자가 습보조교입니다. 습보조교고 앞에 있는 10이라는 숫자가 속보구보. 그러니까는 거의 뭐 뛰는 정도. 속보, 습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추진. 이렇게 강도 높게 훈련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 대비 훈련 시간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강도가 완벽하게 달라졌고요. 게다가 출발 연습을 했기 때문에 편성이 약한 레이스. 최근에 경주 내용도 좋고요. 이 마필은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3번, 11번과 더불어서 이제 8번 마필도 관심 마필. 단 중요한 건 이 마필들이 빠르지가 않다. 강하지가 않다. 라는 점이 이번 경기의 포인트가 되고요.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대천 챔프라는 마필입니다. 대천 챔프. 대천 챔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고 있죠. 저는 이 마필이 거의 최선의 승부를 했던 적은 딱 요날 10월 1일 경주 1300을 1분 22초 때 그래서 기록이 좋았습니다. 이 경쟁력 있는 기록이라면은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통합니다. 통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제가 이 경주를 지켜보고 이 마필을 누리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앞선이 약하다. 여러분들 이 대천 챔프라는 마필은 순발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경주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지난 5월달이었죠. 그러니까는 이 마필의 성적을 보이는 게 아니라 데뷔전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이고 제가 이 주행사 때부터 이 마필이 약간의 좀 은폐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사 때부터 볼까요 한번? 5번 마필. 영상이 없네요. 일단은 이 마필이 주행사 때도 초반에 느리지가 않았죠. 초반에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고 데뷔전의 모습을 지켜보면 당시에 5번 게이트의 신형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 부분이 뭐냐면 이 마필이 스타트입니다. 파란색 모자죠. 크게 이 마필이 강하게 밀고 나온 건 아닙니다. 아주 무난하게 수월하게 앞선에 붙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면서 선행 경합을 펼치죠. 5번입니다. 가장 먼저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종반에 아쉽게도 거리비 좀 무뎌지면서 7위에 그쳤던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할 부분이 뭐냐면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좋다. 그리고 최근에 나름대로 그나마 의지를 보였던 지난 10월 1일 경주에서 이 마필이 끈끈하게 뒷심을 보인 바 있었다. 그러면 이번 경주 이 마필이 선행 의지를 보였을 때는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따라가서 뒷심의 력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았었고요. 플러스 알파로 박병용 기수가 이 마필의 첫 기승하는데 기존의 박병용 기수는 이 바람살이라는 마필 거의 전담입니다. 계속 박병용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완벽하게 자가영초는 기승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바람살이라는 마필도 종반의 추임력 발휘에 강점을 기대볼 수 있는 마필. 이번에 1.5번 8일 마필입니다. 가는 거리 들 수 있는 마필. 그런데 정작 박병용 기수가 선택한 마필은 바로 1번 대천 챔프입니다. 게다가 게이트 2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요 마필들의 편성이 좀 약하다. 게다가 주요 인기 마필들의 질주성이 거의 추입성의 마필들이다. 그러면은 최근에 향상된 그런 뒷심을 보여줬던 대천 챔프가 1번 게이트에 있죠. 게다가 1700 곡선주로가 많은 선행력 마필을 위한 1700m 레이스 약편서 단독 선행 찬스. 과연 이번 경기 이 마필이 선행을 포기하겠느냐?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안장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자, 따라서 이번 경기로서는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바로 1번 대천 챔프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자료를 좀 수정해서 저희가 인쇄를 했는데 인기 마필에 기승을 했을 때 입상률을 제가 데이터로 뽑아봤습니다. 박병용 기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기 마필에 기승했을 때 그만큼 승부가 걸렸을 때는 나름대로는 제 몫을 하는 기수고 여러분 이번 경주 1번 대천 챔프라는 마필을 노리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 3경주는 전반의 메인입니다. 절호의 찬스가 되고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노려야 되겠죠. 준비가 된 마필입니다. 3경주 강하게 A급 승부로 진행을 하는데 누림수의 마필 1번 대천 챔프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함께 저는 최선의 준비를 하겠고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경주 준비된 강승부처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강하게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축이 있는 경주고 2위권에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 안고 갈 수는 없고요.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도 많이 있는데 다 고만고만하죠. 이 마필도 되고 이 마필도 되고 될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은 다 쓸 수 있지만 압축이 중요한 데 있습니다.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주가 4경주가 됐고요. 그럼 이제 믿을 수 있는 마필, 여러분들 이 마필은 그냥 무조건 믿고 때리면 됩니다. 2번 도끼불패. 이 도끼불패라는 마필이 상당히 좋네요.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모계 활동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제가 이 GM사 때 그야말로 자세, 발놀림, 파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 이거 제가 작성한 건데 2등급에서 현재 현역이죠. 장산 포이즌. 현재 진저러시라는 마필이 딱 자마가 2마리가 있습니다. 국내에. 장산 포이즌과 도끼불패인데 장산 포이즌이 현재 2등급까지 가인 마필입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혈통적인 기대치도 높고요. 기본적인 체형이라든가 완성도라든가 뭐 5등급 승급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4등급까지 이 마필은 다이렉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이 2번 마필이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4번 금성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 이 마필이 늑발을 했습니다. 후미권 전개였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후미권 외곽 전개를 펼치다가 종반에 그냥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탄력은 상당히 좋았죠. 이게 앞선의 선행 전개를 펼쳤던 마필이 따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걸음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금성스피드 같은 경우가 걸음의 변화를 보인 겁니다. 최근 대비해서. 그러니까 8월달부터 좋았었고 직전에는 또 2개월 만에 추진했던 경기였고요. 뭔가 좀 좋지는 않았었죠. 근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기입니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 베스트성 같은 경우에도 기본기는 좋은 마필이고 직전에 이 마필도 우승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뒷심에서 강점을 보였던 모습이었는데 제가 굳이 정리를 한다면은 베스트성은 직전에 편성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대가 약했던 경기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마필은 도끼불패와는 좀 결이 틀립니다.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베스트는 그런 조금은 변수가 있어 보이고요. 런던킹 좋죠. 어쨌든 이 마필 국산마 5등급의 강편서에서 최근에 꾸준하게 뛰었던 모습이고 그리고 지난 10월 1일 직전 경주 기록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글 포인트라든가 한강의 기상 이런 마필들이 너무 센 편성이었을 뿐이지 이 런던킨의 걸음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편성이라면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알사이먼 마찬가지죠. 5등급에서 이미 검증이 된 마필. 딱 3번째 도전만에 그 잠재력을 입증했던 마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9번 천마치시라는 마필이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또 국산 2세 마필 농협 중앙회장배 대상경주에 나왔었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대상경주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의 경주력도 그렇게 임팩트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천마쳇의 기본의 능력을 그다지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한번 정리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본다면 이제 도끼불패라는 마필, 뭐 부동의 축이죠. 이 마필을 축으로 해서 4번, 5번, 7번, 8번, 9번인데 9번은 센 마필 아니다. 그리고 5번 마필도 직전에 편성이 너무 약했던 여건에서 잘 뛰었기 때문에 저는 좀 저평을 합니다. 배당이 많지가 않습니다. 압축이 필요하고요. 압축이 본다면 4번 금성스피드,
7번 런던길, 8번 알사이먼입니다. 축은 부동의 축입니다. 2번 맞비를 믿지 못하면 이번에는 승부가 안됩니다. 그래서 2번 도끼불패를 김원영이 축으로 해서 4번, 7번, 8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일단은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네요. 일단은 이두의 마필의 능력이 좀 많이 앞서 있고 여기에 복병 마필 함께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7번 빛의 대륙, 여기에 10번 골든 아능입니다. 이두의 마필은 이미 5등급에서는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전력이고, 골든 아능 마필이 아직까지 승급한 다음에 입상인 경우는 없습니다만 좀 운이 안 따랐죠. 상대가 너무 강했던 경주였고요. 그러나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뒷시매력 자체. 역시 이번 경주 앞선의 선행 강자가 그다지 많지가 않고요. 또한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스피드와 뒷심이라면은 선행 여부를 떠나서 이 마필은 그냥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게다가 직전에는 훈련이 좀 약했었는데 이번에는 준비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습보조교 5바퀴 돌리면서 완벽하게 준비한 마필. 일단은 25조 마방의 장추열 기수는 거의 100% 승부 기수입니다. 거의 2번 타면 한 번 들어오는 그런 입상률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 10번 골든 아너를 강력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아마도 이제 현장에서 체중이 좀 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제 10kg 이상이 불면은 좀 더 세게 인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10번 마필 인정하고요. 여기 이제 7번 빛의 대륙이 나름대로 또 인기를 모으는데, 글쎄요, 1400은 조금은 이 마필이 버거움을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 포화주로임에도 불구하고 버거움을 좀 보였는데, 역시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고요. 이번 경주는 선행전개 유력하죠. 유력하고 직전 대비 거리 부담이 좀 줄어들었고요. 게다가 빛의 대륙은 김효정 기수가 상당히 호흡이 좋습니다. 소위 말해서 적인 기수로 보여지는데, 반대로 이제 빛의 대륙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좀 빠져줘야 됩니다. 이 마필이 이때 상당히 좋았었죠. 483의 체중이 좋았었고요. 근데 직전에 체중이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15kg 불면서 성적도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훈련 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체중이 좀 빠져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2주 만에 출전한 마필 치고는 준비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준비는 따라서 이 마필도 역시 체중 체크가 좀 필요한 마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 마필 말이 6번 클래식 스타, 여기에 외곽에 있는 11번 원평킨, 4번 타라타라, 이런 마필이 가능권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11번 원평킨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는 나쁘지 않죠. 이 마필이 앞선에 붙을 수 있는 그런 스타트 능력은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결정력이 그다지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습니다.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순발력도 아니고요. 선행을 나선다 해도 1300을 100% 버틴다라고 장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번 마필은 좀 재고해 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6번 클레이스타, 이 마필이 좋았을 때가 6월달에 선행으로 우승을 했던 경주였죠. 직전 경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방해를 받았던 경주였는데, 중요한 거는 출발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종반의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만약에 정상적인 출발이라면 충분히 직전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스타가 1번 게이트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좀 앞선에 붙어줘야지만 더 뛸 수 있는 마필, 임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되겠죠. 2번 마필가 약간의 출발이 좀 늦으면서 2번 마필한테 방해를 좀 받았고요. 결국에는 그에 따른 차이로 내측에 갇혀버립니다. 여기서도 좀 밀고 나왔어야 되는데 글쎄 조금은 버거웠죠. 그래서 내측에 좀 갇혔고, 그래서 또 모래 맞을 거 다 맞고 선행력 마필이 그러면 이제 종반의 걸음을 기대하기는 쉽진 않았던 여건이었는데 생각보다는 뒷심이 좋았습니다. 이동화 기수는 제가 최근에 본 서울 기수들 중에 물론 다른 기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가장 열심히 탑니다. 어떤 마필 어떤 성적이 나오든 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마필이 추임마가 아니라는 점. 선행을 나서면 더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가서 이 정도의 끈끈한 뒷심이라면은 이거는 높게 살만합니다. 그래서
주요 마필들은 기본적인 성적만 놓고도 능력평가가 되지만 클래스타는 인기를 모았는데 직전에 부진했던 이유가 출발 과정이었다. 결국에는 내측 게이트가 좀 아쉬웠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외곽 게이트였다면 좀 밀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거리차를 좁히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 바로 6번 클래식 스타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4번 타라타라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마필은 계속 째고 있었습니다. 계속 째고 있었고, 외산 마필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급전인데 직전에 나름대로 승부를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은 직전에도 썩게 매끄럽던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소의 외곽을 돌면서 종반에 아쉽게 입상을 놓쳤는데, 이미 걸음 다 나왔고요. 나왔다는 게 이제 걸음 다 뽀록 났고 의지를 아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4등급에서 뛰어야 되는 마필인데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는 강급전, 그러니까는 국산마 5등급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타라타라는 마필이 충분히 해볼만한 레이스고, 직전의 기록도 나쁘진 않았죠. 저는 이번 경주 직전에 아쉬움 남긴 했습니다만 가서 진 건데 전개가 썩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다. 그러면 이번에 4번 게이트 1점에 출발부터 김동수 기수가 때리고 나온다면 이거는 승부됩니다. 승부되고요. 그래서 4번 타라타라는 마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경주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일단은 저는 10번 골드나노의 믿음은 상당히 강합니다. 11번 원평킨 빛의 대륙 조금씩의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빛의 대륙이라는 마필, 물론 이제 골드나노 마필도 체중이 좀 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직전에 그래도 469kg을 짊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체중에서도 잘 뛰었기 때문에 불면은 더 좋은 거고, 이 상태만 유지를 해도 나쁘진 않다. 다만 빛의 대륙 같은 경우에는 능력은 인정이 되지만 최근에 뛰었던 경주가 다 다습주로 포화주로였고요. 좀 젖어있는 주로였죠. 젖어있는 주로였고, 그런 과정에서 뒷심에 좀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직전에 체중이 워낙 많이 불었기 때문에 이 마필만큼은 체중이 좀 많이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판단이 필요할 듯 보이고요. 따라서 저는 노림수가 직전에 방해를 받았던 6번 클래스타, 4번 타라타라타라, 이 뒤의 마필을 이번 경주에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5경주. 그래서 10번 골드나노를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4번, 6번, 7번, 11번이 가능권인데 4번과 6번을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제 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경주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인기순위 1, 2, 3, 4위 또는 5위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가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충마 선정이 관건이다라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마필을 가장 믿고 가느냐, 이게 이번 경주의 포인트입니다. 관건이고요. 가능권 해줄 수 있는 마필이 2번, 그러니까 3번 금화 스위프트, 여기에 5번 에코존, 6번 골드 스파이크입니다. 이 3대의 마필이고요. 골드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 마필도 재검을 받고 나왔을 때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었고, 이미 이 마필은 5등급에서는 경쟁력을 보였던 전력이었습니다. 이때도 준우승이었고, 직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늦추이긴 했는데 출발 과정은 조금은 많이 아쉬웠죠. 출발 과정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많이 밀리면서 중반에 올라올 수 있는 동력이 좀 없었지만은 걸음은 좋았다. 그런 변수만 없다라면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 레이스름 자체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인기 마필 중에서는 에코존이라는 마필이 좀 빠르긴 한데 이 마필 외에는 빠르고 강한 마필이 없고, 에코존조차도 선행형 마필이다 라고 분류를 하기에는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필도 선입형 마필인데 이 편성이다 보니까는 그래도 앞선 공략이 가능한 여건. 그래서 잘 뛰었습니다. 직전에 승급전에 1분 28초 이후 선행 전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반에 지원 F타임이 12초대라면 역시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었죠. 그래서 에코존도 역시 관심 마필. 임팩트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바로 이 3번 금화 스위프트라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 금화 스위프트라는 마필의 능력을 현재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세게 인정을 하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마필이 과연 이제 얼마나 회복이 됐으며 공백기를 거쳤죠. 4월달에 경주를 치르고 9월달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얼마나 회복이 됐으며 승부를 하겠느냐, 또는 이 마필 또한 종반에 추임력을 발휘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전개가 어떻게 풀리겠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제 6경주는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강한 마필이 없고요. 그래서 금화스위프트의 그런 추임력이라면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이고요. 자, 이거는 뭐 앉아있다 하만 시킬수록 교체가 되는 순간 100% 승부입니다. 승부고 직전에도 편성이 강했었죠. 중요한 거는 공백기 이후에 5개월 만에 출전했던 최근의 두 번의 경주가 의지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응에만 저렇게 또 모습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만큼은 아낄 이유가 없겠고, 왜? 안장 교체가 말해줍니다. 이거는 100% 승부고 9천만원짜리 마필이 이런 경주에 상금을 못 번다? 벌 수 있을 때 벌어놔야 됩니다. 최적의 여건이죠.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찬스입니다. 그만 스위프트. 저는 이 복병 마필은 물론 이제 4번 호크의 영광이라는 마필도 많이 좀 팔릴 텐데, 이 마필을 보는 것보단 상대적으로 이제 호크의 영광이라는 마필이 6월 5일날 지금 여기라는 마필한테 졌죠. 1kg에 더 부담이 더 짊어지고 졌는데, 이번 경주 그래서 복병 마필은 바로 외곽에는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마필이 추임력만 놓고 본다면 마체가 크진 않지만은 강단 있는 마필이고, 종반에 특히 이런 경주 완벽한 혼정 경주에 선행 강자가 없을 때 이런 경주에서는 이 지금력이라는 마필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과 같이 이제 원퍼트라든가 PNS 캠, 여기에 직전에 루나시버라든가 이렇게, 또는 김천용이라든가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그냥 앞선에서 끝난 경주였죠. 종반의 기회를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부가 어려웠고, 이 편성이라면은 지금 여기에 그런 추임력, 제가 뭐 이 마필을 놓고 때린다는 게 아니라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경주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복병 마필을 추천을 드린다면 바로 10번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수는 없고 역시 충마 선정이 관건이다. 충마는 저는 믿습니다. 승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능력이 앞서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못 믿을 이유는 단 1도 없죠. 그래서 6경주를 한번 정리해 봤을 때 금화스위프트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5번, 6번, 여기에 10번 마필이죠. 3번을 축으로 해서 5번, 6번, 10번이고, 대마지풍이 최근에 훈련바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도 훈련이 정말 강했던 습보 7바퀴를 돌리면서 정말 상당히 강도 높게 준비를 했는데, 이번 경주 역시 준비 과정은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7번 마필도 일단은 가능권에 두겠습니다. 막건수가 조금 늘어나긴 한데 3번이 제가 볼 때는 인기순위 1위가 아닙니다. 5번이냐 6번이냐 좀 많이 팔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3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5번, 6번, 7번, 여기 10번 마필까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마찬가지로 충마 선정이 관건인 그런 경주가 이번 주 7경주입니다. 8경주부터는 노림수가 좀 강하기 때문에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7경주까지만 잘 넘어가면 오늘도 역시 후반부에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이번 경주 자신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직전에 정말 강력하게 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해드렸던 마필, 이 마필 또 나옵니다. 좋은 관계라는 마필, 직전에 인기순위 5위였죠.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직전에 이 마필이 출발 실패만 안 했으면 무조건 꽂히는 편성이었다. 근데 그 편성이 강했던 여건이었는데 이 마필이 올라왔다. 그래서 직전에 제가 여러분께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겠고, 정확하게 좋은 관계가 이 S1F 타임, 출발과 동시에 200m 지점이죠. S1F 타임이 14초. 어떻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네요. 14초 플랫만 끊으면 이거는 무조건 승부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늑발이었었고, 이 타임만 유지가 되면 14초 플랫 또 14초 초반만 끊어주면 스타트가 분명히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이다. 여지없이 직전에 정확하게 14초 0이었고 종반에 상대를 압도했던, 그야말로 내측으로 올라오는데 정말 짜릿했습니다. 당연하게 저는 적중을 했고요. 좋은 관계. 자, 이 마필을 직전에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2kg가 늘었습니다. 게다가 파인기에 또 질병이 또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병력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뺄 수는 없고요. 전반적인 이제 이번 경주 부담량이 거의 대부분의 마필들이 좀 상향 조정이 된 감이 없잖아 있는데 뭐 라스트 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뺄 수는 없지만은 직전과 같이 놓고 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놓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여건이 정말 좋네요. 이번 경주야말로 능력 대비 부담량입니다. 과연 이제 어떤 마필이 능력 대비 부담량이 가장 유리하겠느냐? 바로 6번 청담 탱크입니다. 청담 탱크. 청담 탱크도 이미 현급에서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저는 직전에 이 마필이 물론 이제 약간은 좀 늦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전개도 썩게 매끄럽진 않았었고요. 외곽 전개. 저는 이 마필이 능력에서 밀린 게 아니라 부담 중량에서 블루참하고 라스트 보스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에서. 그러니까는 본연의 능력은 꾸준히 발휘될 수 있는 마필이고 승부도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요. 게다가 적임 기술인 먼노 기수의 재기승이다. 뭐 이번 경기 역시 아낄 이유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주기에 질병 내역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제가 보는 게 직전에 라스트 보스라는 마필이 청담 탱크를 이겼죠. 반마신을 이겼는데 안장이 하만시킬수록 교체가 되다 보니까 55까지 늘었습니다. 여기에 좋은 관계도 질병 내역이 있는데 직전 대비 2kg 늘었다? 그러면 청담 탱크의 여건이 최상입니다. 최적의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6번 마필을 이번 경주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제 7경주 저는 축마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6번 마필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킹하너. 킹하너는 직전에 좋은 관계한테 졌던 마필이죠. 다만 이제 이 마필도 나름대로 이제 강편성에서 잘 띄워줬고 중요한 거는 오수철이 기수가 직전에 라스트 보스의 기승에서 준우승의 성과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킹하너 쪽에 기승을 하면서 감량을 받고 나왔습니다. 마방의 승부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수죠. 기수의 그런 선택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킹하너가 직전에는 좋은 관계한테 선마신을 지긴 했는데 이번에 감량을 받았다면 이 마필 또한 이번에는 승부가 가능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뭐 인기 마필이죠. 4번 마필 인정할 수 있고요. 3번 럼보이런. 여기에 외곽에 있는 10번 퀵클리런이라는 마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전개를 좀 고민할 필요가 좀 있긴 합니다. 전개를. 그러니까는 퀵클리런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는 4등급에서 꾸준하게 준우승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마필은 편하게 선행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편하게 선행을 받아야 되고 최근에 다소 편한 선행이었죠. 그런데 외곽입니다. 최외곽 게이트. 내측에 있는 마필들 중에 킹하너는 마필, 특히 럼보이라는 마필이 빠르기 때문에 이 전개만 놓고 봤을 때는 10번은 좀 불안합니다. 전개만 놓고 봤을 때 앞선에 수월하게 선행 강타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에 저로서는 6번 청담 탱크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노림수는 4번입니다. 아마 대길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는 인정받권입니다. 그래서 6번 청담 탱크를 축으로 해서 4번 킹하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9번 좋은 관계, 2번 메인 오브킹. 메인 오브킹은 최근에 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럼보이런도 이번에 승급전이기 때문에 또는 이 마필도 퀵클리어 마필과 동일한 그런 분석이 되는 게 선행을 이 뒤에 마필이 같이 나설 수는 없죠. 그러면 럼보이런은 마필도 만약에 만에 하나 10번 마필한테 선행을 뺏겨버리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편성이 4등급에서는 그다지 약편성이 아니고요. 게다가 승급전 치고는 부담이 좀 높죠. 그러면은 가장 유리할 마필이 바로 내측의 메인 오브킹이 정말 내측에 딱 자리 선점을 한 다음에 종반에 딱 한 발을 쓰기에 정말 좋습니다. 전개상 그렇고요. 시뮬레이션상 최근에 지원 F타임이 다 13초 2입니다. 영상을 안 보더라도 걸음의 여력이 남았던 모습이었죠. 유추가 이렇게 되고 사망 타임도 상당히 좋고요. 그러니까 뒷심이 좋았었다. 특히 메인 오브킹은 정말 아마도 서울에서 뛰고 있는 김하영 기수가 호흡을 맞췄던 마필 중에 정말 김하영 기수가 이 마필만큼은 정말 자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이 마필일 겁니다. 메인 오브킹 8번을 기승을 해서 준우승 4회입니다. 딱 50% 입상률이죠. 그냥 뭐 적임 기수입니다. 자가용이고 김하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메인 오브킹이 일단은 성적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주요 선행형 마필들이 전개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불안수가 있다. 그러면 내측 게이트 2점에 느린 마필 아닙니다.
충분히 내측 선입전개 자리 선점이 되고요. 이 마필의 뒷심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메인 오브킹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6번 청단 댓글을 기본적인 추구를 해서 저희 누림수는 4번 마필, 여기에 2번 마필이고요. 3번, 9번, 10번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번은 지병력이 좀 있기 때문에 부담량도 2kg 늘었고요. 그리고 10번과 3번 마필 같은 경우는 선인용 마필이죠. 그래서 이 두의 마필 당일날 주로 파악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누림수는 6번 축에 4번과 2번을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7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오늘 여러분께 예고드렸던 승부처고, 자, 일단 뭐 남아있는 경주는 8, 9, 10 경주 당 승부처인데, 물론 이제 9경주가 있고 메인이긴 합니다만 8경주 붙어보면 합니다. 강력한 누림수의 맛빛 승부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냥 뭐 한두의 마필을 본다라면은 다 됩니다. 거의 뭐 안 되는 마필 없고요. 특히 뭐 인기 마필인 2번 글로벌 영웅 종반의 추임력 정말 좋죠. 직전에 승급전에 조금은 버거운 모습이긴 했는데 58을 짊어지고도 버텼던 마필,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일단 인정하고요. 그의 능력. 3번 더블 엣지. 와, 직전에 이거는 그냥 늑발이 아니라 한번 볼까요? 엄청난 늑발이었습니다. 직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올라오는데 역시 능력 마필이다 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죠. 더블 엣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3관 대회입니다. 다 출전했습니다. 캐리컨 마일 경주, 코리안 더비, 그리고 마지막 휘나르를 상시했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마지막 3차 관문에 이 마필이 5등을 했던 잠재력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직전에 나름대로 승부지로 보이긴 했는데 7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게이트 고착이죠. 안 나옵니다. 마필이. 한참 뒤에 출발합니다. 거의 한 상대 마필에 비해서 한 10m, 20m는 손해를 보고 출발했던 레이스였습니다. 스킵을 하고요. 종반의 걸음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 점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이게 능력 말하는 게 직전에 4등급 편성이 약했던 편성은 아니었죠. 이때 당시에 제가 이때 좋은 관계라는 마필을 보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 때렸죠. 적중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인상이 남는데 7번 마필입니다. 그렇게 늑발을 하고도 이 마필이 거의 입상을 할 뻔했습니다. 정말 5m만 더 뛰었으면 잡는 걸음이었죠. 딱 10m가 부족했네요. 그만큼 걸음은 너무 좋았습니다. 단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더블 엣지가 초반에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늑발의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만 능력이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승급전이고 부담 현재 54 너무너무 좋은데 단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출발이 관건인 마필. 스프링킹은 이미 외산마 3등급에서는 검증된 전력이죠. 부담이 이 마필이 민감하지 않은 게 직전에 57을 짊어지고도 준우승을 했습니다. 단 이 마필도 역시 변수가 있다라면은 직전에는 선행 전개가 너무 편했다. 근데 이번에는 직전 대비 58을 짊어지고 외곽의 트로팅 난리라든가 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선행을 편하게 받을 것인가가 일단은 변수로 보여집니다. 7번 마필. 8번 트로팅 난리는 직전에 부담량 때문에 진 거죠. 직전에 57.5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게 4등급에서 58을 짊어지고 우승을 하긴 했는데 4등급하고 3등급에서의 벽은 좀 분명히 있고요. 승급전에 57.5면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상규 기수의 기승에 감량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선행 가능성은 있겠고, 선행을 받으면은 충분히 뒷심의 경쟁력은 갖추고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2번 마필, 3번 마필, 7번 마필, 8번 마필이 인기 마필인데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크고 작은 약점이 다 있죠. 초반에 늑발이라든가 또는 선행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든가 부담 중이라든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여러분들 이 마필을 놓고 때립니다. 마이티웰입니다. 마이티웰은 그러니까 최근에 24조 마마의 성적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조병태 마주의 마이티 시리즈가 정말 좋은 마필이 많습니다. 이 마이티웰이라는 마필도 한몫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이트웰이 8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임팩트는 정말 상당합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데뷔할 당시에는 약간의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10월달에 우승을 하면서 그에 따른 존재감을 알렸고요. 12월달 준우승, 그리고 공백기를 거쳤고 3월달에 3등, 그리고 8월달에 승급해서 준우승이었습니다. 직전에 5등을 했는데 공백기가 좀 있었죠. 제가 이 경주를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마이트웰은 여러분들 초반에 이 마필이 선입까지 가능한 스피드가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만 충분히 선입권에 붙어주면서 종반에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 8월 21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초반에 중상위권 붙었다가 종반에 승부가 됐던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편성이 3등급 강편성이었죠. 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공백기도 또 있었고요. 5개월 직전에 좀 부진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초반에 글쎄요, 이게 뭐 의지를 저는 논하고 싶지는 않고 어찌됐든 초반에 말머리 자체가 좀 약했습니다. 이 마필의 전제 조건은 초반이 느린 마필이 아니다. 마이트웰 선위권에는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이 10번 게이트의 하만식 기수였습니다.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볼까요? 좀 강하게 밀고 나오면 여러분들 이 출발 과정을 보셔야 될 게 늪발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딱 출발과 동시에 강하게 나오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1번, 3번, 5번, 7번, 8번 상당히 강하게 밀고 나오죠. 결과론적이지만 이때 결과가 3번 사륜이 퍼스트가 우승을 했고 스프링킹이 여기 나오네요. 5번 마필 스프링킹이 그때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 마필들은 초반부터 밀고 나면서 의지를 보였던, 강하게 보였던 마필인 반면에 10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이 약간 주춤하긴 했는데 10번은 초반에 이렇게 세게 밀고 나오진 않습니다. 이 마필이 선입력이 좋은 마필임을 강조를 드렸죠. 그냥 따라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임력을 나름대로 염두에 뒀던 이유인지, 또는 사련이 퍼스트란 마필과 스프링킹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지를 좀 아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초반에 좀 약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앞선에 붙는 마필이 약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종반의 기회를 잡지는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말머리 자체가 계속 후미권이었죠. 11번 마필이 당시에 4등을 했습니다. 드림맥스라는 마필. 이 마필처럼 아예 승부가 걸리면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올라올 여지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죠. 그냥 계속 후미권에 있다가 종반에 한 발을 노리는, 근데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이미 이때부터 승부가 끝났던 레이스였고 4코너 돌 때 꼴찌로 돌았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이 걸음이 좋았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마필이 초반에 느린 마필이 아니다. 충분히 선입권에는 붙을 수 있는 스피드가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출발부터 종반까지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서 후미권 전개를 펼쳤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경주 그래서 안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하만식 기수에서 먼노 기수로 교체됐고, 먼노 기수는 이미 입상의 호흡이 있죠. 딱 한 번 기승했을 때 준우승이었고요. 먼노 기수가 24조 마방의 마필에 기승했을 때 입상률이 44%입니다. 특히 먼노 기수가 조병태 마주의 마필에 29번 탔는데 무려 입상률이 55%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먼노 기수와 24조, 특히 24조 마방의 조병태 마주의 마필에 기승했을 때는 기대를 가지고 기승을 시키는 거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역할을 톡톡히 의지를 보이면서 최선을 다해줬던 모습이 먼노 기수와 24조, 먼노 기수와 조병태 마주의 그런 연대였습니다. 이번에 훈련은 정말 열심히 시행을 했고요. 게이트 이점도 있고, 이번 경주는 이 마필이 붙들고 늘어지면서 후반에 후미권에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안장도 교체가 됐는데 무조건 밀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선입전개를 펼쳤을 때는 55의 부담력이면 100% 승부됩니다. 직전에 뭐 스프링킹이라는 마필과 구마시를 졌다? 의미 없습니다. 스프링킹은 의지가 정말 이빠이였고 마이트웰은 그냥 따라가는 걸음이었다. 근데 GNF 타임이 너무 좋죠. 12초 9. 그래서 5번 마필을 저는 강하게 인정을 합니다. 이번 경주는 충마만 정해지면은 적중은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어떻게 이제 임팩트 있게 주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주로 파악을 해본 다음에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2호 불문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승부처의 노림수는 5번 마이티웰입니다. 2번 글로벌 영웅, 3번 더블 엣지, 7번 스프링킹, 8번 트로팅 난리가 나름대로 가능권에 둘 수 있는 2위권 후보들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8경주 역시 승부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A급 메인입니다. 9경주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전반부 메인은 3경주, 후반부 메인은 9경주, 후반부 메인은 9경주입니다. 1200m 레이스 단거리 경주고 외산마 4등급 레이스. 외산마필의 경쟁력을 일단은 한 마리 정도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의 마필 여러분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림수의 마필 공개합니다. 1번 도깨비입니다. 도깨비가 소위 이번에 나오는 외산마필 중에서는 분명히 능력이 가장 셉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이 되고요. 물론 이제 국산 마필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외산마 부문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센 마필인데 직전의 걸음이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최적의 전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승부가 될 수 정도로 초반에 붙어줬고요. 의지가 약했던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이 예전에 이때 당시 여름에 7월 10일 7월 30일 이때 포스보다는 최근에 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래서 도깨비라는 마필은 저는 저평을 합니다. 어떤 마필을 놓고 가든 간에 이 마필은 좀 불안하다. 자, 이번 아마존킹. 아마존킹은 직전에 월등하게 무려 8마신을 이겼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겼을 때 여러분들 다른 경주에 이제 상위 등급의 그런 경주, 이런 경주의 기록을 봐줘야 되는데 그 상위 등급에 뛰었던 마필들의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절대 밀리는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4등급 승급정이 납니다만 외산마 혼합 4등급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이유는 있다. 근데 아마존킹 역시 선행 1변도의 마필, 선행이 우선시 돼야 되겠죠. 선임력이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이때는 5등급 시절이었고요. 4등급은 조금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변수고 승급전이라는 점, 그 점이 좀 변수로 보여집니다. 빠르기는 9번 질주본이 가장 빠르죠. 가장 빠릅니다. 저는 직전에 이 질주본이라는 마필을 최근에 숨도 안 쉬고 지었던 경주가 몇 경주 있었습니다. 8월 28일, 10월 29일. 왜? 부담 중량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담 중량. 58이면 이게 장거리의 능력 마필의 58이면은 충분히 이제 거리에 따른 이점 때문에, 왜냐면 이제 다른 마필들이 거리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데 1200 거리면은 웬만한 마필들도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짧고 굵게 끝나는 경주죠. 그래서 이 58을 짊어지고는 절대 웬만한 편승에서는 만만치 않겠고, 다행스러운 점은 일단은 55를 짊어졌습니다. 이번 경기 여건은 좋습니다. 10월 1일 날도 감량을 받긴 했지만 역시 아무래도 이상규 기수보다는 오수철 기수가 표면적으로 성적이 상당히 좋죠. 좀 더 믿음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질주보는 이번에 단독 선행 찬스고 가장 빠릅니다. 이 마필이 가장 빠르고요. 인정할 수 있는 마필. 다이어 파워캣은 8월 18일 정말 계속 부진했다가 느닷없이 점핑 추전해서 준우승을 했던 마필.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본연의 5등급 경기에 뛰었는데 이때는 또 3등.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번에 승급전이긴 한데 점핑 추전했던 8월 28일 부담량과 동일합니다. 직전에는 부담이 좀 늘었었죠. 점핑에서 잘 뛰었기 때문에 늘었고 이번에는 또 승급전이기 때문에 또 감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역시 가능권. 외산 마필을 제가 한두만 본다 말씀드렸는데 도깨비가 가장 세지만은 최근의 폼은 완전히 떨어졌다. 그러면은 바로 6번 스파이스 타워. 이 마필이 공백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마필 자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체중이죠. 480kg 하면 체중이고 현재 11월 11일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마지막 공백 이전에 뛰었던 경주의 체중이 466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과정이 예전에는 앞선에 붙었을 때 좀 허무했던 뒷심이었는데 이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끈끈하게 버텼고요. 현 시점에서 25주가 지난 현 시점에서는 뒷심이 정말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체중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외산 마필 중에서는 그나마 제가 국산 마필보다 세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마필도 고가의 마필이고 의지를 아낄 이유가 없고요. 또는 35조 마마의 신마 승부가 아예 없기 때문에 4번의 실전 경험이라면은 5번째 경주 의지를 보일 이유가 있겠다. 의지를 보이면은 예전과는 다르게 끈끈하게 버틸 가능성이 있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6번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경주 A급 메인에 노림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마필 이런 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5번 초토마입니다. 초토마. 제가 여러분께 이 마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초토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등급에서는 입사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정말 부진했었죠. 저는 그랬습니다. 이 초토마가 현급에서는 분명히 능력상 경쟁력은 있는데 뭔가 마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준비가 좀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훈련도 상당히 좀 약했었죠. 직전에 스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이때 딱 3등을 했습니다. 기록도 나쁘지 않았고요. 예전에 그냥 뒤에서 놀던 마필인데 이때는 초반부터 붙어주면서 한번 볼까요? (4번) 게이트 했죠. 이 전까지만 해도 초토만 하는 마필은 능력은 좋은데 뭐가 아까 좀 준비가 안 돼 있고 마필이 안 좋다 보니까 의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 의지가 없었죠. 근데 이때 4번 게이트였습니다. 김태희 교수의 기승이었고요. 초반에 강하게 밀지가 않았죠. 근데 마필이 알아서 앞에 붙어줍니다. 선입권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죠. 한번 볼까요? 끝까지 한번. 내주로 곱게 따라오고 있고요. 중반의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죠. 올라옵니다. 아쉽게 이제 3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서 3위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필이 좋아지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순발력과 스피드가 달라진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순발력과 스피드가 직전에 확연하게 변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는 초토마의 능력은 외삼마 4등급의 강자. 그동안엔 안 좋았다가 직전에 확연하게 변화를 보였고 이번에 어떤 준비냐면 습보로 무려 6바퀴를 돌렸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체중만 안 빠지면 금상첨화고 뭐 체중이 빠져도 좋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또 한 번의 김태희 교수인데 여기서 또 25조 마방에 김태희 교수는 8번밖에 기승하지 않았지만 무려 4승 준우승 1회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25조 마방에서 이 마필은 마주한테 상금을 좀 벌어줘야 되는데 준비는 돼 있고 마필 상태도 좋은데 과연 어떤 기수로 기승시킬까? 라고 했을 때 김태희 기수가 기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에 따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김태희 기수가 직전이어서 또 한 번에 기승한다. 저는 이 부분은 5번 초토만 하는 마필을 강하게 누리겠습니다. 오늘 구경주의 A급 메인에 강력한 누림수는 변화가 온 능력 마필 5번 초토만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0경주입니다. 외삼마 4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마지막 승부처고 토요일 경마에 한번 재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승부 경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닌데 제가 이번 경주는 좀 임팩트 있게 한방 주력에 좀 힘을 실어 드립니다. 여기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보병 마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보병 마필 2번 한강 챔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종반의 뒷신발이 상당히 강점이 있는 그런 전력이고 뭐 한동안에 약간의 좀 부침도 있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직전 경주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죠. 거리 매력 자체가 월등히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1200m 레이스 비록 뭐 이번 경주 거리가 좀 단거리긴 한데 7번 아침 기상을 제외를 한다면 뭐 그렇게 뚜렷하게 강한 선행력 마필이 없습니다. 한강 챔프라는 마필도 아주 느린 마필 아니고요. 충분히 중위권에는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9월달 경주는 뭐 선행까지 받았기 때문에 직전 경기부터는 그런 여력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거는 좀 내용이 있죠. 왜냐면은 9월 24일 경주 같은 경우에도 최선의 말머리에서는 좀 미흡했던 모습이었는데 직전에는 따라가서 종반의 걸음이 좋았다. 기본이 순발력이 좋은 마필. 게다가 승부가 될 수 있는 이역 기수의 기승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 2번 한강 챔프는 주목할 마필입니다. 2번 마필. 역시 뭐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침 기상이죠. 직전 이 마필이 정말 공백기가 상당히 많이 길었는데 역시 뭐 기대주였습니다. 루나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 때 인기를 모으고 아쉽게도 늦추입으로 경주를 마감을 지었지만 이 아침 기상은 기본적으로 선행용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워낙 빠르고 강한 마필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초반부터 좀 밀렸고 아쉬움을 남겼던 경주.
그리고 나서 공백이 상당히 많이 길었습니다. 거의 뭐 1년여 만에 나왔던 직전 경주였는데 준우승을 했습니다. 건재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고요. 이번 경주 거리 부담이 크지가 않고 게다가 또 한 번의 단독 선행 찬스, 박우룡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본다면 직전에 김용곤 기수가 기승하긴 했는데 기존의 아침 기상은 박우룡 기수 맞필이죠. 4번 기수에서 3승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침 기상이 기록했던 4승 중에 3승을 박우룡 기수가 책임을 졌던 적임 기수입니다. 거리 부담도 없고요. 정상적인 주기에 뭐 시기성 식욕부진이라는 병력 내용이 좀 있긴 한데 이건 병력이 아니죠. 크게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훈련 준비 과정 좋고요. 박우룡 기수 공을 들여서 훈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번 아침 기상이라는 맞필은 이번에 필히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축입니다. 관건은 이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맞필인 10번 은혜 서브라든가 여기에 내측에는 4번 땡큐 대천을 맞필인데 이 땡큐 대천이 직전의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초반에 이 맞필이 너무 후미권 전개 약간의 늦발김이었고요. 원래 약간 좀 출발이 빠른 맞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직전의 걸음은 정말 좋았다는 점. 그러나 현재 땡큐 대천의 맞필은 공백기가 있고 직전에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9월달부터 계속 파인기라는 병력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마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좀 판단하겠지만 인기 순위에 대비해서는 좀 불안 요소를 좀 안고 있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4번 땡큐 대천이 되고요. 여기에 외곽에는 은혜 서버도 직전에 공백 적응을 마치긴 했는데 주행세 재정이었죠.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저는 이 은혜 서버라는 마필이 5등급까지만 해도 나름대로는 가능성을 보였지만 그렇게 이 마필도 그렇게 임팩트 있게 센 마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 편성이 4등급이죠. 특히 아침 기상이라든가 한강 챔프라든가 뭐 땡큐 대천이라든가 이 편성이 약편성이 아님을 감안해 본다면 은혜 서버는 뭐 직전에 크게 전개상의 변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뒷심이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게다가 나름대로 순발력을 있긴 합니다만 선행은 아침 기상입니다. 7번 맞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0번 은혜 서브도 인기를 모으는 거에 비해서는 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맞필. 은혜 서브. 그래서 저는 7번 아침 기상과 이번 한강 챔프를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주목할 맞필들이 이제 초인 강자, 외곽에는 돌격 앞으로 이런 맞필들입니다. 특히 돌격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추입력이 좋긴 한데 단거리 추입이 되는 맞필입니다. 이 맞필이 단거리 추입이 되고 지난주에 김하영 기수와 컨디션이 정말 좋았죠. 514의 부담 중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7번이 싹 정리가 됩니다. 앞선에서. 그러면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맞필 중에서는 돌격 앞으로 이 복병 맞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6번 초인 강자도 부담이 좀 높긴 한데 이 맞필도 직전 경기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호전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적중했던 경기였습니다. 공백기가 좀 있죠. 그래서 현장의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최근에 완벽하게 경기력은 좋아졌습니다. 출발 연습했고요. 그래서 초인 강자 역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복병권 세력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7번 이번으로 끝나면 배당이 없겠죠. 근데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10번과 4번이 불안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7번, 2번 조합을 좀 인정할 수 있겠고 여기에 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복병 마필, 초인 강자, 돌격 앞으로 이 마필들까지 안고 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3복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또는 3상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3위권 내에 6번과 11번을 안고 가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마지막 승부처 7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2번 마필 여기에 6번, 11번 10번 마필과 4번은 제가 현장에서 한번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겠고 특히 10번은 이게 인기 순위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불안 요소가 좀 있습니다. 4등급에서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절대 안 됩니다. 직전에도 거의 최적이었는데 뒷심이 밀렸다. 아침 기상의 앞선이 정리가 된다면 이 마필은 현장 여부를 떠나서 저로서는 조금은 저평가가 되겠고 7번을 축으로 2번 강하게 여기 11번과 6번을 최종적으로 이제 4번 마표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경주 정리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 저는 오늘 3경주죠.
특히 2경주와 3경주, 2경주도 붙어볼만 하고 3경주의 대천 챔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릴 수 있겠고 9경주의 말이 초토마, 3경주의 대천 챔프, 9경주의 초토마 오늘 제가 준비한 A급 메인의 노림수의 마필드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현장에서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월말경마 토요 예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최선의 승부 속에 최고의 한번 성과를 내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